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나 괴물이 아닙니다. 바로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년을 살아온 한 여성이 며느리와 함께한 하루 산행에서 겪은 끔찍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족 나들이가 어떻게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자는 72세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연자는 여전히 생기 있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은 아들 민수와 며느리 박세진이 가끔 찾아와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연자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예전만큼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며느리 세진과는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먹서먹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죠. 세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연자는 종종 이런 생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얻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늘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연자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에 엄마와 시간 좀 보내지 않을래? 엄마, 미안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민수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연자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건 알지만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 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세진이에요. 어머, 세진아. 무슨 일이니? 연자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요. 혹시 내일 저와 함께 산에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세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습니다. 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괜찮겠니? 내가 너무 느려서 민폐가 될 텐데. 연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머님과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평소에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세진이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연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연자가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북한산이 어떠세요? 너무 높지도 않고 경치도 좋다고 하던데요. 세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연자가 기쁘게 답했습니다. 아침 8시에 어머님 댁 앞에서 뵐게요. 제가 차로 모시고 갈게요. 세진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연자는 한동안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산에 간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평소 어색했던 관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자는 즉시 등산복을 꺼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등산화도 닦고 작은 배낭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물통, 간단한 간식,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상비약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내일 세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연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자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며느리와의 즐거운 산행을 꿈꾸며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세진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연자가 알 리 없었죠.
세진은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내일 산행을 즐겁게 준비하는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뭔가를 점검하고 있는 세진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다정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의 약속이 너무 기대되어서 잠이 깨버린 것이죠. 서둘러 세수를 하고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확히 8시에 세진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연자는 급하게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세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화사한 모습이었어요. 세진아, 고마워. 이렇게 데리러 오다니. 연자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서 타세요. 세진이 친절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세진은 연자를 위해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준비해 뒀다고 했어요. 연자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세진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연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소에 저희를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세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연자는 세진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앞으로는 더욱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북한산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진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친근했어요. 연자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한 연자와 세진은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소리만이 들려오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빠르게 가는 건 아니죠? 세진이 연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세진아.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 연자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날은 등산하기에 완벽한 날씨였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적당한 바람이 불어서 덥지도 춥지도 않았습니다. 산속 곳곳에는 아직 남아있는 단풍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세진은 연자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 빠른 걸음으로 생활하던 세진이었지만 오늘은 시종일관 연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연자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즉시 쉬자고 제안했고 물도 자주 마시라고 챙겨주었습니다. 세진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으니까. 연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나온 거잖아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세진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연자는 세진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서먹했던 관계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세진은 다정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약수터가 나타났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잠깐 쉬면서 약수도 마셔볼까요? 세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목도 마르고. 연자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수터 근처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세진은 미리 준비해온 컵으로 약수를 떠서 연자에게 건넸어요. 와, 정말 시원하고 맛있네. 연자가 약수를 마시며 감탄했습니다. 산속 약수는 정말 다르죠. 저도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 마셔봐요. 세진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진이 갑자기 자신의 패딩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추우신가요?
제 패딩을 입으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가 추우면 어떻게 해? 연자가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이미 패딩을 벗어서 연자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떻게 해요? 제발 입으세요. 세진의 강권에 못 이겨 연자는 패딩을 받아 입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재질의 패딩이 몸을 감싸니 확실히 더 포근해졌어요. 고마워, 세진아.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구나. 연자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세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패딩을 입은 연자의 모습을 보며 세진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연자는 그 순간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에만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세진은 여전히 연자를 세심하게 돌봐주었어요.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손을 잡아 도와주었고 가파른 곳에서는 연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세진아, 너 때문에 정말 든든해. 혼자였다면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을 거야. 연자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워낙 건강하셔서 저도 놀랐어요. 세진이 연자를 칭찬했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지만 두 사람은 꾸준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중간중간 아름다운 경치가 나타날 때마다 세진은 연자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님, 여기 경치가 정말 좋네요.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세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둘이 함께 찍자. 연자가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세진은 연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민수에게도 보여줘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려주자. 연자가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민수 오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세진이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넘어갈 무렵 두 사람은 산 중턱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아직 정상까지는 거리가 있었지만 연자는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세진아,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 너무 무리하지 말자. 연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가볼까요? 저기 보이는 전망대까지만 가면 정말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진이 조금 더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자는 세진의 제안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사실 다리가 조금 아프기 시작했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챙겨주는데 못 간다고 하기가 미안했어요. 그럼 조금만 더 가보자.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연자가 동의했습니다. 네, 천천히 가요. 어머님 페이스에 맞춰서요. 세진이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진이 입혀준 패딩을 입고 있던 연자는 따뜻함을 느끼며 며느리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이런 세심한 며느리를 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자가 모르는 사이 산속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망원경으로 연자와 세진의 모습을 관찰하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특히 연자가 입고 있는 패딩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자와 세진은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계속해서 즐거운 산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여전히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고 있었고 세진은 자연스럽게 연자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전망대를 향해 걸어가던 두 사람 앞에 갑자기 낯선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는데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뭔가 일반적인 등산객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요. 실례합니다. 남성이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진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남성은 세진을 잠깐 본 후 시선을 연자에게 고정했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연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혹시 지금 입고 계신 그 패딩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자는 자신이 입고 있는 세진의 패딩을 내려다보며 답했습니다. 아, 이건 우리 며느리가 입혀준 거예요. 추울까봐 걱정해서요. 남성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연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할머님, 제가 수상한 사람 같으시겠지만 혹시 잠깐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남성이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세진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뭔데요? 우리 어머님께 무슨 일이세요?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남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남성이 주머니에서 작은 전단지를 꺼내 들었어요. 전단지에는 실종자 찾기라는 제목과 함께한 여성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을 보세요. 남성이 전단지를 연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연자는 전단지를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전단지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실종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색 패딩을 착용하고 있었음이라는 문구가 연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첨부된 패딩의 모습이 자신이 지금 입고 있는 것과 똑같아 보였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연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남성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도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사한다고요? 연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연자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님, 지금 입고 계신 그 패딩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패딩 안쪽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진이 입혀준 패딩을 그냥 입었을 뿐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할머님, 죄송하지만 패딩 안쪽 주머니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도진이 신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세진이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저씨,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등산하러 온 거라고요. 하지만 연자는 이미 호기심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진의 말대로 패딩 안쪽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연자가 패딩의 안쪽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안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 작고 딱딱한 물체가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연자가 그 물체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작은 검은색 기계 장치였습니다. 동전 크기 정도의 작은 기계였는데 빨간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도진이 그 기계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건 GPS 추적 장치예요. 추적 장치라고요? 연자가 충격받아 물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할머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도진이 설명했습니다. 연자는 더욱 깊이 패딩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주머니에서 이상한 종이가 나왔어요. 그것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라벨이었습니다. 이것도 뭔가요? 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진이 그 라벨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건 의료용 식별 태그 같네요. 보통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연자는 점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준 패딩에서 이런 이상한 물건들이 나오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진아, 이게 대체 뭔지 알아? 연자가 세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표정은 이미 평소와 달라져 있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세진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도진은 연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님,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저를 믿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위험하다고요? 무슨 위험이요? 연자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그 패딩을 입고 실종된 여성이 지금까지 3명이나 되어요. 모두 가족과 함께 산에 왔다가 사라진 경우들이에요. 도진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연자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입고 있는 패딩이 실종된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나도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연자가 공포에 질려 물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선 거예요. 할머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연자는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평소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낯선 차가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세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도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거야? 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입던 패딩을 빌려드린 것뿐인데. 하지만 도진은 세진의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님, 지금 당장 그 패딩을 벗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연자는 황급히 패딩을 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퍼가 잘 내려가지 않았어요. 공포 때문에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진이 연자를 도우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진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연자가 혼란스러워하며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분명히 사기꾼이거나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세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그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연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이고 하나는 자신을 구해주려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성은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었고 연자와 세진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진이 그 남성을 보자마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저 사람 보이세요? 저 사람이 바로 위험한 인물이에요. 연자가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수상한 남성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손에는 무언가 금속성 물체가 들려 있었어요. 저 사람이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연자가 공포에 떨며 물었습니다. 도진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무기일 거예요. 할머님을 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저와 함께 여기서 나가요. 하지만 도진이 연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님,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은 제 옆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연자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이 남성을 믿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야? 연자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이 재빨리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님, 저는 수사기관 소속이에요. 이 사건을 몇 달째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연자가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수사기관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세진이는 왜? 연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도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모든 일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진이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라고요. 어떻게 어머님을 해치겠어요. 그때 검은 옷의 남성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 남성의 얼굴도 확실히 보였는데 매우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도진이 급하게 무전기를 꺼내 뭔가를 말했습니다. 본부, 여기 현장이에요.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연자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한 도진은 연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박했지만 동시에 연자를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할머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말로 할머님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도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자는 도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반면 세진의 모습은 점점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럼 저 남자는 누구예요? 연자가 검은 옷의 남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 일련의 사건들과 연관된 위험한 인물이에요. 지금까지 3명의 여성이 실종된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도진이 설명했습니다. 검은 옷의 남성은 이제 50m 정도 거리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금속 물체가 무엇인지도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떤 종류의 도구 같았지만 일반적인 등산 장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세진이 갑자기 연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 지금 여기서 나가요. 하지만 연자는 세진의 손길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세진아, 너 지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연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추워서 그래요, 어머님. 제 패딩을 드렸잖아요. 세진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님, 지금 날씨가 춥지 않아요. 그 사람이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연자는 점점 세진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진아, 너 오늘 왜 갑자기 나한테 등산을 제안한 거야?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 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세진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냥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럼 왜 하필 이 산이야? 다른 곳도 많은데. 연자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세진은 점점 답변이 어색해졌어요. 그냥 경치가 좋다고 들어서요. 도진이 연자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님, 이 산은 이전 실종 사건들이 모두 일어난 곳이에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워요. 연자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진이 의도적으로 이 산을 선택했다는 것인가요? 그때 검은 옷의 남성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30m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의 얼굴 표정도 더욱 선명하게 보였는데 매우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도진이 연자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제 뒤에 있으세요. 위험해요. 저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인가요?
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 사람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님 같은 분들을 표적으로 삼는 조직의 일원입니다. 도진이 설명했습니다. 연자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세진이도? 연자가 감히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진이 갑자기 크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의 며느리라고요. 하지만 세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평소의 다정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도진이 무전기에 대고 다시 말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즉시 현장 지원 바랍니다. 무전기에서 이해했습니다. 5분 내로 도착 예정입니다라는 응답이 들려왔어요. 연자는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곧 도움이 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진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세진아, 뭘 하는 거야? 연자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물 좀 마시려고요. 세진이 대답했지만 그의 손놀림은 물을 꺼내는 것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도진이 세진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더니 갑자기 경고했습니다. 할머님,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당장. 왜요? 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위험한 물건을 꺼내려고 해요. 도진이 긴급하게 외쳤습니다. 연자는 재빨리 세진에게서 몇 걸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세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가면을 벗은 듯한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저에게서 도망가세요? 세진이 더 이상 다정한 목소리가 아닌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연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알던 며느리의 모습인가요? 세진아, 너 정말 누구야? 연자가 공포에 질려 물었습니다. 세진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눈치채시는군요, 어머님. 그 순간 연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따랐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이에요. 검은 옷의 남성도 이제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금속 물체의 정체도 이제 확실히 보였어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주사기 같은 도구였습니다. 도진이 연자를 완전히 자신의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연자는 도진의 말을 듣고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충격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런 일이? 연자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진 혼자서는 세진과 검은 옷의 남성을 상대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지원팀이 빨리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진이 더 이상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뜻했던 미소는 차가운 냉소로 바뀌었고 다정했던 말투는 명령조의 딱딱한 음성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연기 그만두시죠. 세진이 연자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기라니? 무슨 소리야? 연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서 뭘 들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세진이 도진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연자는 세진의 완전히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세진아,
너 도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 변했어? 연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세진이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연기했던 거죠. 도진이 연자를 보호하며 세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지원팀이 곧 도착할 겁니다. 게임이라고요? 세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때 검은 옷의 남성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10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그가 들고 있는 주사기 같은 도구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건 뭐예요? 연자가 공포에 떨며 물었습니다. 도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마 진정제나 마취제일 거예요. 할머님을 의식을 잃게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연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세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곧 알게 될 테니까. 세진아, 제발.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민수는 알고 있어? 연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진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민수 이야기가 나오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민수 오빠는 모르고 있어요. 세진이 조금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연자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세진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차피 곧 끝날 일인데 설명할 필요 있어요? 도진이 무전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원팀, 현재 위치 파악됐나요? 무전기에서 3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응답이 들려왔어요. 세진이 그 소리를 듣고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검은 옷의 남성이 수신호를 보내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할머님, 제 뒤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도진이 연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연자는 도진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떨렸어요. 세진이 갑자기 연자에게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나와요. 소용없어요. 도진이 세진을 막아섰습니다. 한 발짝도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아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세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해요? 연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세진이 잠깐 멈칫했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번호표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요. 번호표라고? 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냥 타겟 중 하나였어요. 접근하기 쉬운 타겟이었죠. 세진이 무감정하게 말했습니다. 연자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민수와의 결혼도? 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어머님께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세진이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연자는 그 순간 모든 희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깨달았어요. 도진이 연자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원팀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진과 검은 옷의 남성이 그 소리를 듣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려는 듯 보였어요. 시간이 없네요. 빨리 끝내야겠어요. 세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검은 옷의 남성이 주사기를 들고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재빨리 막아섰어요. 할머님, 지금 당장 제 뒤에서 나무 뒤로 숨으세요. 도진이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연자는 도진의 말에 따라 근처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조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았어요. 세진이 초조해하며 검은 옷의 남성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진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연자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진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고 곧 지원팀이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나갔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세진과 검은 옷의 남성은 더욱 다급해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듯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도진이 무전기에 대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위치에 신속히 착륙 부탁합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해요. 이해했습니다. 1분 내로 착륙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응답이 들려왔어요. 연자는 나무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빨리 구조팀이 도착하기를 바라면서요. 세진이 갑자기 연자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나오세요. 더 이상 숨어봤자 소용없어요. 나오지 마세요, 할머님. 도진이 즉시 만류했습니다. 세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순순히 따라와 주시면 고통 없이 끝낼 수 있어요. 연자는 세진의 말을 듣고 몸서리쳤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세진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연자가 나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세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외의 대답을 했어요. 돈이에요, 어머님. 이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연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같은 분들을 처리하면 건당 상당한 금액을 받아요. 세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다니. 악마라고요?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세진이 무감정하게 답했습니다. 연자는 세진의 말을 들으며 인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헬리콥터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강한 바람과 소음이 산속을 뒤덮었어요. 세진과 검은 옷의 남성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도진이 안도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검은 옷의 남성이 갑자기 연자가 숨어있는 나무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주사기를 들고 마지막 시도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님 조심하세요. 도진이 급하게 외치며 그 남성을 막으려 했습니다. 연자는 공포에 질려 나무 뒤에서 더 깊숙이 숨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옷의 남성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접근했어요. 바로 그때 헬리콥터에서 로프가 내려왔고 무장한 특수팀원들이 신속하게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구조팀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손을 들어. 특수팀원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검은 옷의 남성이 주사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수팀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어요. 세진도 마찬가지로 체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순순히 손을 들었어요. 할머님, 이제 안전해요. 도진이 연자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연자는 나무 뒤에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너무 무서웠고 충격이 컸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안전하세요. 도진이 연자를 부축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특수팀원들이 세진과 검은 옷의 남성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세진은 체포되면서도 연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어요. 그냥 일이었을 뿐이에요. 연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세진의 모습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도진이 세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의 무게를 제대로 깨달아야 해요. 사람의 목숨을 장난감으로 여겼잖아요.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체포되어 갔어요. 구조팀의 의료진이 연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님,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연자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의료진이 연자에게 진정제를 주사했습니다.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도진이 연자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용기 있게 잘 견뎌내셨어요.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연자가 물었습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할머님 전에 세 분이 더 계셨어요. 하지만 할머님 덕분에 이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거예요. 도진이 설명했습니다. 연자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아남아서 이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안도했어요. 헬리콥터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연자는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 집으로 가실 수 있어요, 할머님. 구조팀장이 연자에게 말했습니다.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수팀이 도착한 후 상황은 급속도로 정리되었습니다. 세진과 검은 옷의 남성이 체포되면서 산속의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연자의 마음속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구조팀장이 연자에게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몇 달 동안 추적해온 조직을 드디어 검거했습니다. 할머님의 용기 덕분이에요. 조직이라고요? 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 조직이었어요. 가족으로 위장해서 접근한 후 실종시키는 수법을 사용했죠. 구조팀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도진이 연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다행히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연자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아직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할머님을 실종시킨 후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자는 그제야 세진이 왜 자신에게 결혼 후 재산 정리에 대해 자주 물어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 민수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자가 가장 걱정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아드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보겠지만 아마도 모르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죠. 구조팀장이 연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연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이 끔찍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특수팀원들이 세진을 헬리콥터로 이송하면서 세진이 마지막으로 연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나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무관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였을까요? 연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님,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할머님을 속이기 위해 연기를 한 거예요. 진짜 며느리가 아니었던 거죠. 도진이 설명했습니다. 연자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세진과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명절 때 함께 보낸 시간들도 생일 축하해 준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연자가 슬프게 물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할머님께 접근하기 위한 연기였어요. 도진이 안타깝게 답했습니다. 연자는 그동안 세진을 진짜 가족처럼 여겼던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의료진이 연자의 상태를 재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으시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집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자가 막막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이 연자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님,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 거예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구조팀이 연자를 헬리콥터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산에서 벗어나면서 연자는 조금씩 현실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연자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할머님. 모든 위험은 제거되었어요. 이제 안전하세요. 구조팀장이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산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자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악몽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연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이 연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할머님은 생존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기도 하고요.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냥 속은 바보일 뿐이에요. 연자가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님 덕분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도진이 격려했습니다. 연자는 도진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자신의 생존이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에서 작은 위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착륙장에 도착하자 경찰과 언론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이 큰 뉴스가 되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님, 인터뷰 요청이 많을 텐데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신 후에 결정하세요. 구조팀장이 조언했습니다.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정리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자는 집에서 조용히 회복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은 연자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사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실제로는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민수가 연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 거야. 연자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민수도 세진에게 완전히 속았던 피해자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아내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해. 연자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도진이 연자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후속 조치와 연자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도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연자가 답했습니다. 도진이 연자에게 사건의 진전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진과 공범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추가 조사 결과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더 많은 피해자들이요? 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할머님 같은 분들이 10여 명 더 계셨어요. 다행히 할머님 덕분에 이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도진이 설명했습니다. 연자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할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연자가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서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할머님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진이 요청했습니다. 연자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겠어요. 연자가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연자는 텔레비전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아무리 친절해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자가 시청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이 연자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자는 그런 관심과 사랑에 큰 힘을 얻었어요. 엄마, 정말 용기 있게 잘하셨어요. 민수가 연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연자는 이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연자는 혼자서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 연자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연자는 생각했습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도진이 약속한 대로 정기적으로 연자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연자에게 있어 은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할머님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할머님은 진정한 영웅이세요. 도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웅은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연자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자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국이야. 연자가 책의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연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젊은 세대에게는 가족을 돌보는 마음을 일깨워 주었어요. 몇 달 후 연자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진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갈 가치가 있어. 연자가 창문 너머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연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말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